오늘도 이렇게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경제지문입니다. 기업 결합에 대한 경제지문인데 잠깐 내릴게요. 이제 이거 내려도 되죠? 오늘 닥터 죽었어요. 훨씬 소리가 잘 들리지? 똑같군요. 자, 거기다 갔습니다. 경제. 영어로는 economy. 이로 시작합니다. 경제지문이 비문학 지문 중에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경제지문. 우리 그 사회문화에 보면 경제지문 많이 나오는데 경제지문하고 법률지문하고 나오면 막 악소리부터 나오죠. 걱정할 거 없어요. 다른 애들도 다 악합니다. 어떤 애가 그래 나는 변호사야 꿈이야. 법률 형법제 32조 3항에 따라서 범죄 피해자 이런 새끼는 없어요. 다 보면 어이씨 그것밖에 안 나와요. 경제? 우리가 아는 경제라고 하면 뭐니? 엄마 학원에서 카드 갖고 오래 이거죠? 그밖에 더 있냐? 아니면 여기 저 청년다방에서 떡볶이 뭐 한다면 야 우리 n분위를 해. 얼마 나왔어? 13,742원. 잠깐만 이걸 4명이서 어떻게 나누지? 그게 경제죠. 우리에게 경제는 그거잖아. 근데 지문에 나오는 경제는 전체 토탈 경제입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얘들아. 짠짠. 경제가 생기는 원인입니다. 경제지문 들어갈 때 항상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이해해야 될 겁니다. 경제는 왜 생깁니까? 뭐 때문에? 크게. 돈 때문에 생긴다고요? 돈 없어도 생겨요. 경제는 옛날에 화폐가 없었을 때도 경제는 있었어요. 왜 생길까? 힌트. 모든 사람에게 모든 물품들이 재화가 다 골고루 가면 경제가 생길 일이 없죠. 이해되니? 희소성의 원칙입니다. 경제는 얘들아 희소성의 원칙이야. 학원이 왜 잘 되는 줄 아니? 서울대와 의대가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서울대 의대가 이번에 서울대학교 전원 발표합니다. 38만 명이요. 하면은 학은 안 됩니다. 그러면 공교육이 진짜 정상화 되겠죠. 막 학교 가서 막 다 게임하고 깔깔거리고 웃고 막 뛰놀고 할 거야. 다 서울대 가니까. 근데 누구나 가는 서울대. 그건 서울대로서의 역할을 못하죠.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많고 가는 데는 좁으니까 이게 경제가 생기는 거죠. 가고 싶은 사람은 많아. 근데 자원이 희소하죠. 그래서 생기는 게 경제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 우리는 가고 싶은 사람 없는데 자원은 좀 있어. 우리는 가고 싶은 사람 그거 되게 많이 가고 싶어. 부단하고 가고 싶어. 해서 발생하는 게 뭐니? 그게 무역이잖아요. 그 무역이잖아. 우리는 얘들아 자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갖고 있는 거라고 뭐밖에 없니? 대가리밖에 없어요. 대가리밖에. 그러니까 계속 교육해서 좋은 인재들이 나와서 반도체 우리가 만든 거 아니야?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 가서 우리가 더 기술하고 옛날에 밥솥 이거 우리가 만든 거 아니야? 일본에 가서 만들고 자동차 다 기술들을 다 배우고 와서 인재들이 가서 배우고 와서 여기서 뭐니? 그 사람들이 우리가 경제의 틀이 된 거야.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경제지금 우리가 7위가 그런데 인재들이 다 사실 뭐 한 거야? 이 나라를 이끌어왔던 거죠. 그래서 일단 경제의 원리는 희소성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아울러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경제의 주체입니다. 경제의 주체는 셋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알까? 경제의 주체 세 가지. 경제의 주체 세 가지. 가족, 가계. 우리입니다. 우리는 뭐라 그러죠? 소비자라고 하죠. 우리가 소비자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냐? 가계라고 합니다. 가계. 제일 많죠. 소비자 제일 많아요. 우리가 왕이잖아. 그 다음에 생산자가 있죠. 제품이든 서비스든 생산하는 사람이 있죠. 얘네들은 어디서 하니? 기업에서 합니다. 가계, 기업에서 합니다. 그런데 막 법도 없이 막 자기 마음대로 생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고 자 요거 책 이번에 새로 나온 책입니다. 사세요. 58만 원입니다. 할 수 있죠. 아무리까 막 가격을 정하면 시장에 혼란이 오잖아. 그래서 규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규제자가 누구니? 그게 정부고 따라요. 가계, 기업, 정부가 경제의 3주체입니다. 머릿속에 꼭 기억하세요. 알겠니? 경제지문 나오면 금리 나오고 환율 나오고 관세 나오고 경제에 관한 모든 지문 나오면 가계, 기업, 정부에서 누구의 역할을 이렇게 막 할까?
그걸 정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기업 결합은 정부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이 윤석열 아저씨가 야, 그 삼성 저기 일 못하게 해, 법 제정해, 이러면 끝나는 거야. 그렇잖아. 그래서 정부는 규제를 하고 기업은 생산을 하고 그 생산된 것을 소비자들이 제품이나 혹은 서비스, 자, 눈에 보이는 거는 뭐라고 하냐면 재화라고 해요. 눈에 보이는 거, 돈 아까 얘기한 돈이라든지 뭐 주식 이런 거 다 재화라고 해요. 용역은 뭐냐? 용역은 우리가 제공하는 노동입니다. 노동이 바로 용역이라는 말. 그래서 저 지문에 보면 경제집 보면 재화와 용역을 이런 말 나오잖아. 그러면 눈에 보이는 제품과 눈에 보이지 않는 노동력을 위시를 한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동산이 나오고 부동산이 나오거든요. 동산은 뭐지? 움직이는 재산. 언제든지 뺄 수 있는 재산. 부동산은 뭐지? 아니면 부자. 움직이기가 어려운 재산. 그게 부동산이야. 대표적인 경우는 집이죠. 집이 움직이니? 집은 깔고 앉는 거잖아. 토지 이런 것들이 다 부동산이야. 동산은 뭐가 있지? 예금, 주식, 채권. 그런 게 동산이죠. 흔히 대한민국에서 부자라고 하면 주로 부동산 부자들을 얘기하는 게 많죠. 근데 생각해보면 돈은 은행에 딱 있으면 금리 조금 가지고 필요한데 부동산, 즉 집값이나 토지값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출렁출렁하기가 쉽죠. 옛날에는 불과 한 10몇 년 전만 해도 부동산 가진 사람들이 부자라고 했는데 요즘은 부동산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이 불안해요.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면 그 정책들에 따라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현금이야 내가 갖고 다니면 그만이잖아. 근데 부동산은 작년 저번 문재인 정부 때는 하늘 끝까지 솟았다가 지금 윤석열 정부 때 지금 땅 밑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걱정 안 한다? 왜? 언젠간 오래겠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마치 내가 동산인 주식 제네신을 가지고 언젠간 오래겠지 라고 3년 동안 기다린 것처럼 3년을 기다렸어요. 3년! 얼마나 더 기다릴까? 30년? 300년? 그렇게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야 내가 100살이 죽으면 한 50년 더 살죠. 그러면 그 안에는 한 번 오지 않을까? 50년 만에 한 번 오지 않을까? 맞지? 상장 폐지만 안 당하면? 근데 이런 생각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나는 여유도를 하잖아요. 모든 알짜배기 돈은 집사람이 다 갖고 있어서 나는 집사람 몰래 하는 거잖아. 그래서 나중에 들키면 그들이 맞아 끝이에요. 근데 자기가 자기 찐재산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망하면 노숙자 되고 망하면 길거리에 내앉아야 되고 망하면 이혼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나 또는 다른 어떤 코인 투자라는 개념은 절대 내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없어져도 되는 돈, 여윳돈 가지고 하는 거야. 여러분이 생각내 이 돈 가지고 생기 그거 하다가 나중에 잠깐 더 떨어지면 어때? 월급 있잖아요. 알겠니? 나중에 투자할 때는 꼭 그렇게 해야 되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부동산 가지고 다 투자하는 거가 돼. 그건 투기야 투기. 그건 도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싹 다 망하잖아? 그럼 누구는 괜찮잖아? 선생님 저 망했어요. 축하한다. 어이구 경험 얻었네. 다시 시작하면 되지. 선생님은 싹 다 망했어요. 노후는 이제 곧 있으면 잘리고 이제 뭐 곧 있으면 뭐 등등 본등한 거 받고 병원비를 받고 노후는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를 해야지 투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등등. 자 이렇게 주체 있어야 됩니다. 그 와중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정부가 주체고요. 기업이 부당하게 기업 결합을 했을 때 뭐에 대한 얘기야? 규제하는 거에 대한 볼게요. 둘 이상의 기업이 자본 조직을 합해 경제적으로 다양한 지배체제를 형성하는 것을 내복 기업 결합을 하는 데뭐 되겠죠? 기업은 이를 통해 기업 결합을 통해 효율성 증가나 비용 절감, 국제 경제적 분쟁을 허가를 있었죠. 하지만 이절 기업이 속한 사회는 바로 엽기능, 순기능이 있는데 엽기능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게 바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가령 시장 점유율의 30-40%의 경쟁 기업들이 결합하여 70%의 점유율을 갖게 될 경우 경쟁이 제한되어서 지위를 남용하거나 또는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 배달업체에서 1위가 누구니? 배달업체 1위가 배달민족이죠. 2위는 어디니? 잘 아시게 먹구나. 2위는 노기업입니다. 그 둘을 합하면 한 70%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배달의 민족이 그 용감한 형제들이라는 사람들이 배달의 민족을 독일 기업에 팔았어요. 알고 있니?
독일을 팔았어. 근데 그 배민을 인수한 그 독일 회사가 요기요를 인수하기 위해서 접촉했어요. 배달업체 1위를 흡수합병합 후 기업 결합한 후 2위 요기요와 흡수 병합을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업 결합의 심사 과정까지 갔어요. 근데 무산됐어요. 왜? 결국 이거죠. 경쟁은 제한하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배달의 민족 그 배달료 비싼데 4,000원, 5,000원. 야 무슨 김밥 5,000원 시키는데 배달료가 4,000원이니? 그렇잖아. 근데 요기요까지 해버리면 뭐니? 마음대로 올리겠죠. 칼국수 9,000원인데요. 배달료 9만원입니다. 해도 할 수 없지. 거기밖에 없으니까. 울며 겨자먹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 그런 걸 누가 정부가 뭐 해야 되는 거야? 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건전한 경쟁을 해야지 가격이 다운되거든요. 근데 경쟁을 제한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누구 위주가 기업 위주로 가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 가격이 그래서 이 때문에 정부는 기업 결합의 취지 다 빨간색으로 해주셨죠? 순기능을 보호하는 한편 시장과 소비자들에게 끼칠 폐단과 피해를 가리며 차단에 위한 법적 조치 이게 이거죠. 하지만 기업 결합의 이곳에서 선물을 받는 사람들로 여러 단계의 밑줄, 여러 단계의 심사 단계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기업 결합 긍정적이 있어. 하지만 몇 개는 돼 있어. 그 취지는 이거를 하고 이거 하기 위한 거야. 그래서 심사 단계인데 먼저 첫 번째 단계는 뭐부터? 이 심사는 뭐부터? 기업 결합의 1. 성립 여부를 확인한다. 기업 결합의 성립 여부. 여기에는 해당 기업 간의 단일 지배관계 형성적 관계. 예컨대 주식 취득 또는 결합의 경우 취득기업 밑줄, 피취득기업 밑줄. 피라는 말은 뭐니? 당한다라는 얘기죠. 피도 당한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취득기업은 기업 결합을 시도하는 아까 얘기한 독일 회사 같은 경우, 피취득기업은 내 주식을 팔려고 하는 즉 아까 같은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 그래서 취득기업이 피취득기업을 경제적으로 지배해주는 지분 밑줄이다. 빨간색으로. 경제적으로 지배해주는 지분이 몇 퍼센트일까? 아는 사람? 아는 사람? 51%. 51%를 취득해야 돼요. 거의 모든 회사들은 요즘은 다 주식 회사이기 때문에 그 회사 주식의 51%를 취득을 해야 됩니다. 얘들아, 부잣집 망가들 혹시 봤니? 안 봤나? 거기 보면 이거 싹 나와요. 거기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얼마인데 내 우호 지분이 얼마야. 그 우호 지분 합하면 51%를 넣는다. 그러면 내가 다시 사장을 개설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보통 얘들아 5대5로 나눠서 0.0001이라도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쪽 회사가 되는 거예요. 얘들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자 독식이라고 하는 거야. 너도 혹시 선거 치러서 알겠다. 이번에 이재명이 7%, 0.7%가 차이로 떨어졌거든. 근데 지금 작살나잖아. 한 사람은 저 위에 있고 한 사람은 감옥 가기 직전이잖아. 승자 독식이야. 이번에 저 어디야 그 지방선거 할 때 어디더라? 4표 차이 어디 저 군인데 4표 차이로 갈라진 적도 있어. 그래서 재검표했더니 3표 차이로 줄었어. 그런 경우도 있었다. 승자 독식이잖아. 붙어 당선되는 끝이야. 나머지는 아무리 3표를 덜 얻어도 그냥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게 승자 독식이야. 그것처럼 51%딱 하면 이 사람이 뭐니? 그 회사의 실질 주주가 되는 거예요. 지가 51% 없어도 돼. 자기 우호 지분이 51%만 넘으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다들 뭐 하고 앉아있고 가족이 다 쳐다보고 삼성은 이조익 있지 그 밑에 이서연, 이부진 이런 애들이 다 갖고 있는 거야. 왜? 남들 주면 배가 때리면 어떡해. 그치?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힘을 행사하는 단체가 사실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거의 매년 55조 정도 되는 돈을 굴리거든요. 그러면서 삼성전자 샀다고 막 이렇게 해. 어쨌거나 51% 정도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면 기업사고 안 둬? 그러면 만약에 1번에서 이거 안 됐다. 51% 지분을 못했다. 그럼 어떻게 돼? 땡! 기업 결합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게 됐다라고 하면 두 번째 만면을 결합이 성립된다. 그러면 그것이 다 시장의 범위 이 기업 결합이 성립이 딱 됐어. 그러면 시장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 획정. 그래서 그 결합이 동일 시장 내에 경쟁자가 이루어진 수평. 자, 얘는 뭐니? 경쟁자 간에 이루어진다. 아까 배달의 민족, 요기요. 코카콜라, 펩시콜라. 그죠? 그리고 이상쌤이 남주의 손을 잡으면 그것도 경쟁자죠. 꽃미남 경쟁자. 다음, 거래관계를 달리하는 기업 간의 이 수직결. 다시 말하면 동일 시장이긴 한데 뭐를 달리해? 거래관계를 달리하는 거야. 뭐냐?
좀 달라. 예를 들어 코카콜라하고 펩시콜라는 다 까만색 음료죠. 탄산 막 이거잖아. 근데 코카콜라가 저쪽 뭐 과일촌이나 안 그러면 뭐 마시는 건데 아까 어디 갔어? 아이리스나 이런 거물 생수 회사를 인수했다. 그런 걸 수직계 하면 되겠죠. 같은 시장이긴 하지만 좀 다르잖아요. 이게 양념화분이 옆에 저 싸우고 있는 도피아가 나쁜 거라고 하죠. 나쁜 게 아니라 도피아가 경쟁이라고 하자. 양념이 도피아하고는 뭐 했어요? 인수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결합이야? 수평 결합이 되는 거야. 경쟁 결합 인수했으니까. 그리고 원료를 원비율, 그러니까 여기 우리 회비를 538만 원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럼 다닐래? 잠깐만. 내 건데 내 거 538만 원. 1년을 다니만 하지 않냐? 아무튼 기본적으로 양념학원이 도피아를 인수했다. 그러면 수평이. 근데 양념학원이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막 복사하고 막 이런 게 되게 많아. 그래서 인쇄소를 하나 인수했어. 이건 뭐니? 이건 수직결합이죠. 어쨌거나 관련됐잖아. 학원하고 인쇄소하고 책을 만들어야 되니까. 뭔 말이야? 근데 양념학원이 여기 회장님이 여기 김현재 가서 먹어봤더니 너무 맛있어. 그래서 양념학원이 김현재 식당을 인수했어. 무슨 결합? 혼합결합이죠. 관련 있니? 왜 없어? 왜 없어? 지나가다가 여기 김현재죠? 양념하고 내가 하고서 거기서 막 먹고 양념하고 달아놓으면 되지. 같은 데니까. 그쵸? 실컷 먹고 교도소 가면 돼요. 자, 수직결 나는 특별한 관련이 없는 기업 간의 머리뚫이 혼합결합인지를 표현해요. 문제는 이걸 어떻게 했죠? 이게 경쟁자야? 이게 거래가격 관련 관련 없어? 이걸 현장에 있어요. 대개는 한 상품의 가격이 오른다고 가정할 때 소비자들이 이게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해. 다른 상품으로 옮겨. 배달의 민족이 올렸어. 그럼 다 여기로 옮기는 거야. 그럼 배달의 민족과 여기는 수평결합. 코카콜라를 올렸어. 1,000원 올렸어. 그때는 사람들이 다 펩시콜라 사 먹고. 그러면 그 둘은 수평결합이 되죠. 그 민감도가 높을수록 서로에게 대신 교체. 그러니까 코카콜라 안 먹으면 교체해서 뭐가 돼? 펩시콜라 먹으면 되죠. 대체제, 즉 소비자에게 같은 효율 줄 수 있는 상품을 가까웠다. 이러면 수평이 되죠. 이 경우 생산자들이 동일시장 내버린 경쟁자의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 제품이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몰려가면 그 제품이 경쟁자의 가격이 되게 커지죠.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에 따라 아까 2번이 뭐였니? 시장의 범위가 해석되죠. 범위가 해석되면 정해지면 그 결합이 3. 경쟁을 제한하는 거죠. 하지만 설령 그런 우리가 이런 것들 확인 것들도 곧바로 위법으로 본다면 그래서 4. 이 생산자 기업들에게 항변할 기회를 부여해서 타당성을 뭐해? 검토해요. 주체는 누구니? 타당성을 검토하는 주체는 바로 정부죠. 정부가 검토를 딱 해서 딱 한 다음에 나중에 뭐니? 좋아 해. 기업 결합 안 돼. 라고 딱 정의를 내려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라는 거죠. 정부가 이런 역할도 하지만 사실 기업 활동을 더 많이 하려면 정부는 규제를 풀어야 되죠. 그죠? 근데 정부가 규제를 풀면 풀수록 사실은 너무 과열된 경쟁을 해서 소비자가 피해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일단 질문을 했고요.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풀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